반갑습니다. 말로 하는 실전 수학의 금복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연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수란 무엇일까요? 인간의 생활 속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수를 자연수라고 해요. 자연적으로 어떻게 발생하느냐고요? 앞에 여기 물건 3개가 있어요. 자, 3개는 수의 개념이니까 3개라는 단어를 빼고 표현을 해보세요. 4개가 있으면 그렇죠. 숫자의 개념을 양적 개념인데 이런 개념을 쓰지 않고는 표현할 수가 없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여기 여러분들이 지금 쭉 5명이 앉아 있는데 그럼 왼쪽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바로 그런 현상 속에서 나타나는 양적 개념의 표현법을 수로서 나타낸 거죠. 그것을 자연수라고 하고 영어로도 자연적으로 나타났다고 해서 natural number. 그래서 수학에서는 n, 소문자 n, 대문자 n 사용하는 것들은 거의 대다수가 자연수의 의미라는 거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순서나 개수, 크기를 표현할 때 쓰는 그런 언어들을 우리는 서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연수를 분류하게 되는데 서수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서수를 기록으로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장부에 표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내는 수들을 우리는 기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굳이 구별하면 서수는 첫 번째, 두 번째, 기수는 1, 2 이렇게 기록하고 1, 2라고 읽어내는 도금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자연수는 서수와 기수로서 나눌 수도 있답니다. 어려운 건 아니고요. 영어에서 first, second 이거는 첫 번째, 두 번째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서수예요. 그걸 갖다가 one, two로 하게 되면 이게 기수가 되는 기수의 도금이 되겠죠. 그러면은 그 도금은 했는데 쓸 때는 현재는 전 세계 대다수가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고 있죠. 우리가 흔히 쓰는 1, 2, 3, 4, 5, 6. 우리나라는 옛날에 뭐 사용했어요? 한자로 1, 2, 3 뭐 이렇게 적었죠. 그리스어도 있고 로마자도 있고 많아요. 그래 지금은 통일화 시켜서 아라비아 숫자를 기수의 표현법으로 기수의 기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이 자연수이고요. 그리고 자연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수는 단위수라고 하는데 숫자 1입니다. 그래서 숫자 1의 저는 마법의 수라고 불러요. 이 마법의 수 1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하셔야 할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자연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연수의 최소의 값은 1이에요. 첫 번째, 1. 자, 그러면 물건이 3개가 있으면 우리가 3, 2개가 있으면 2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1과 2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1을 2번 하니까 2가 된 거죠. 1을 3번 하니까 3이 된 의미가 되겠죠. 이것을 자연수의 합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얼마만큼 늘어났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5와 3의 합은 뭘까요? 5개가 있었는데 3개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8. 자연수의 차는 무엇일까요? 차라는 의미는 간격이라는 뜻이에요. 두 수의 간격, 얼마나 떨어져 있냐. 단위수로 그걸 표현하는 거죠. 5와 3은 단위수 1이 2번 있어야 되죠. 2칸.
그래서 두 칸 또는 숫자로 2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차는 벌어진 간격, 합은 얼마나 늘어났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합과 차의 개념입니다. 이렇게 자연수의 발견과 더불어 합과 차의 개념이 생겨났고 그 후 한참 후에 덧셈과 뺄셈, 곱셈, 나눗셈이 생긴 거예요. 합을 자꾸 덧셈의 연산으로 생각을 하는데 뺄셈을 차의 연산으로만 생각하면 수학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명심하시고 합의 개념과 차의 개념을 정립하도록 하세요. 수의 합성과 분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생소한 단어인가요? 교육 과정에서는 표현을 잘 안 하는 단어인데 실제로는 다 배웠습니다. 예, 수의 합성이란 두 수를 합성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에 의해서 덧셈이나 곱셈의 방식에 의해서 좀 더 확장하면 뺄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의 분해란 하나의 수를 둘 이상의 수로 분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덧셈으로 분해, 곱셈으로 분해하는 거예요. 이때 덧셈의 분해를 합의 분해, 그리고 곱셈의 분해를 곱의 분해, 곱분해 이렇게 하면 되고요. 나아가 이 합의 분해가 서로 보수관계인 수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곱의 분해가 바로 오늘 배울 약수라는 것입니다. 영상에서 보듯이 덧셈 합성에서 5 더하기 7은 12예요. 자, 합성 여기서 끝나요. 더 이상 없죠. 자, 그런데 덧셈에서 분해 12를 보면 답이 뭘까요? 5 더하기 7만 될까요? 아니에요. 3 더하기 9도 되고요. 1 더하기 11도 됩니다. 합성보다는 수의 분해가 더 많은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 분해 학습이 더욱 중요한 거예요. 곱셈 합성도 볼까요? 5 곱하기 7은 35죠. 자, 그러면 35를 곱셈으로 곱으로 분해하면 5 곱하기 7뿐만 아니라 1 곱하기 35도 되는 거죠. 이때 우리는 1과 35, 5와 7을 35의 약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쌤은 저학년일수록 수분해 학습을 엄청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만큼 생각 많이 하라는 뜻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런 수분해 학습을 본격적으로 연습해 보도록 합시다. 감각 만들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자연수의 범위에서 수분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6을 합으로서 분해하게 되면 1 더하기 5, 2 더하기 4, 3 더하기 3, 4 더하기 2, 5 더하기 1이 되겠네요. 그래서 몇 가지가 나온다? 5가지가 나옵니다. 앞에 숫자 딱 보니까 연속수죠. 1, 2, 3, 4, 5, 5가지. 자, 이렇게 하는 것을 합의 분해, 덧셈 분해라고 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6을 곱의 분해를 해버리면 1 곱하기 6 되고요. 2 곱하기 3 됩니다. 3 곱하기 2 되고요. 그리고 6 곱하기 1이 되겠죠. 그래서 4가지가 나오네요. 그러면 약수는 똑같은 거는 버리고 1, 2, 3, 6 4가지네요.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수의 합성은 결과가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수의 분해는 결과가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나오면 좋은 건 아니겠죠. 학습하기에는 힘들 수 있지만 내가 필요한 것을 골라 쓸 수 있다라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을 가져오면 되니까. 이 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재밌게 한번 해볼까요? 6을 합의 분해를 하는데 3개로 분해 한번 해보세요. 1 더하기 1 더하기 4, 1 더하기 2 더하기 3, 1 더하기 3 더하기 2. 아이고야, 많아지죠. 예, 지금은 3개까지는 필요 없는데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3개, 4개 분할하는 게 필요로 합니다. 재미삼아 숫자 12의 합의 분해는 몇 가지가 나오죠? 11가지. 빙고. 자, 12의 곱의 분해는 6가지. 빙고. 연습하세요. 약수와 배수. 약수는 수의 분해, 곱셈 분해에서, 곱의 분해에서 약수의 개념이 나오고요. 그리고 배수는 곱의 합성에서 나와요. 자, 약수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수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를 그 수의 약수라고 합니다. 10의 약수를 구해 볼게요. 자, 영상처럼 10 나누기 1은 10, 10 나누기 2는 5로 떨어지죠. 그리고 10 나누기 3은 몫은 3이고 나머지가 1이네요. 10 나누기 4는 몫은 2고 나머지가 2. 예, 이런 식으로 해보니까 마지막에 10 나누기 10은 몫이 1, 나머지 0 나누어 떨어지죠. 그렇게 하니까 약수는 1, 2, 5, 10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곱의 분해를 배웠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구해보면 10이라는 수는 1 곱하기 10, 2 곱하기 5, 뭐 5 곱하기 2, 10 곱하기 1도 있지만 뭐 숫자가 반복되니까 그림처럼 돌려버리면 됩니다. 파란색으로. 그러니까 약수는 1, 2, 5, 10. 쉽게 보이죠?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배수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수를 1배, 2배, 3배 한 수를 그 수의 배수라고 한답니다. 뭐 보통 우리가 1배수, 2배수, 3배수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자, 6의 배수를 풀어볼까요? 6 곱하기 1은 6, 6 곱하기 2는 12, 6 곱하기 3은 18, 점점점 계속 할 수 있겠죠. 가만 생각하니까 이거 구구단이죠. 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구구단 표가 배수표입니다. 배수표. 참고로 400 이하의 약 배수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면 엄청 큰 도움이 돼요. 현실에서도 또는 학교에서도 굉장히 사용을 많이 하는 수들이거든요. 꼭 기억하고 한번 시도해 보세요. 눈치 빠른 학생들은 약수와 배수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알아내셨나요? 자, 그림처럼 2 곱하기 6은 12예요. 자, 그러면 12는 2의 배수도 되고 6의 2배수도 되죠. 거꾸로 2는 12의 약수가 되고 6도 12의 약수가 됩니다. 아,
읽는 방향에 따라서 약수와 배수가 서로 반대 개념에서 적용되고 있네요. 정리해보면 오른쪽에 A 곱하기 B는 C에서 A와 B는 곱해지는 두 수는 각각 C의 약수이며 C는 A와 B의 각각의 배수가 됩니다. 쉽죠? 이제 두 수의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수는 공통된 약수예요. 공통이 되려니까 둘 이상의 수가 필요하겠죠. 자, 우리는 두 수의 약수 중에서 공통인 약수, 공약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의 약수가 뭐였죠? 1 곱하기 4, 2 곱하기 2. 그러니까 4의 약수는 1, 2, 4. 6의 약수는요. 1, 6, 2, 3. 1, 2, 3, 6. 자, 그래서 4와 6의 공약수는 1이 공통이고 2가 공통이네요. 자, 그러면 최대 공약수는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수, 최대 공약수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4와 6의 최대 공약수는 2가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두 수의 공통인 약수를 찾는 게 목적이네요, 결국. 자, 그러면 최대 공약수를 구한다. 그러면 각각의 약수를 먼저 찾아야 되고 거기에서 공통된 약수를, 공약수를 찾고 가장 큰 공약수가 최대 공약수가 되겠네요. 12와 18의 최대 공약수는 각각의 약수부터 찾아야 되겠죠. 자, 12는 해보니까 1, 2, 3, 4, 6, 12. 자, 18은 1, 18, 2, 9, 3, 6이니까 1, 2, 3, 6, 9, 18 적어 놓고요. 그러면 이제 공통인 부분은요. 파란색 보이죠? 그래서 12와 18의 공약수는 1, 2, 3, 6. 그러면 12와 18의 최대 공약수는 6이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있네요. 최대 공약수 6의 약수가 뭐였죠? 1, 2, 3, 6이죠. 12와 18의 공약수가 1, 2, 3, 6 서로 같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두 수의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와 같다. 자, 이것을 활용해서 다음부터는 두 수의 공약수 구하라 이러면 최대 공약수를 먼저 구해서 최대 공약수의 약수를 구하면 두 수의 공약수가 구해지겠네요. 재밌는 수 현상들입니다. 자, 과거에 배웠던 최대 공약수 바로 구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풀이를 보니까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초등학교 때 배웠던 방식이죠. 먼저 두 수를 12, 18을 먼저 적고 그 다음에 작은 수부터 나누어지는, 공통으로 나누어지는 수로 나누어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12와 18은 2로 나누어 떨어지니까 2로 먼저 나누고 그러면 각각 6과 9가 나오죠. 그리고 6과 9는 또 3으로 나누어 떨어지니까 2와 3이 나오게 됩니다. 2와 3은 1밖에 없죠. 그러면 여기에서 멈추는 거예요. 이때 왼쪽에 있는 두 수 2, 3은 각각 12와 18의
최대 공약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 곱하기 3은 6. 따라서 최대 공약수는 6이 됩니다. 이때 그 밑에 제일 아래쪽에 있는 2와 3까지 곱해버리면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3 하게 되면 최소 공배수가 되는 거였죠. 기억이 나나요? 공약수가 있으면 공배수도 있겠죠. 공배수와 최소 공배수. 자, 공배수는 두 수의 배수 중에서 공통인 배수를 공배수라고 하고요. 최소 공배수는 공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를 최소 공배수라고 합니다. 자, 3과 4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 보겠습니다. 우선 각각의 배수를 구해야 되니까 3의 배수는 3, 6, 9, 12, 15, 18, 21, 24, 점점점점 엄청 많겠네요. 4의 배수는요. 4, 8, 12, 16, 20, 24, 점점점. 그러니까 눈으로 확인하세요. 3과 4의 공배수는 12, 24. 대충 예상하니까 36, 48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러면 최소 공배수는 12가 가장 적은 수네요. 3과 4의 최소 공배수 12. 단어의 뜻만 정확하게 알면 수학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용어 정리를 확실히 해두도록 합시다. 2와 3의 공배수와 최소 공배수를 구하라. 자, 우선 각각의 배수를 구하면 2의 배수는 2, 4, 6, 8, 10, 12, 점점점점 이렇게 될 거고요. 3의 배수는 3, 6, 9, 12, 15, 18, 점점점. 자, 그럼 여기에서 눈으로 확인하니까 6, 12, 그 다음에는 18이겠죠? 이런 식의 공배수가 찾아지네요. 그러면 최소 공배수는 가장 작은 수 6입니다. 여기서도 최소 공배수가 6인데 최소 공배수의 배수는 6, 12, 18, 24죠. 그것은 2와 3의 공배수 6, 12, 18, 24와 서로 같습니다. 그러면 최소 공배수 구해서 두 수의 공배수 구해도 되겠죠? 두 수의 공배수와 최소 공배수를 구하시오. 최소 공배수 구해서 그냥 바로 공배수 구하면 되죠? 각각 배수 구하지 말고 옛날 방식으로 두 수를 18, 30을 적고 작은 수부터 나누니까 몫은 9, 15. 또 9와 15는 공통 3으로 나누니까 3과 5. 3과 5의 공통으로 나누는 수는 1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자, 아까 최대 공약수 했던 방식하고 똑같죠? 왼쪽에 빨간색 두 수는 최대 공약수 6이 될 것이고요. 아래쪽 파란색 3, 5와 최대 공약수를 곱하니까 그렇구나. 그것이 최소 공배수 90이 되는 것입니다. 화면 속에 보이는 최대 공약수 빨간색과 최소 공배수 계산할 때 쓰이는 파란색. 지난 시간에 배웠던 소인수 분해 기억하나요? 그 소인수 분해가 여기에서 나온 것이죠. 그 안에 숨어있는 심오한 변화는 천천히 알아간다고 하더라도 소인수 분해로 표현하는 방식은 오늘 배웠던 수분해 학습과 같은 내용이죠. 소인수 분해, 뒤에 세 글자 수분해입니다. 자, 소인수 분해를 통해서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